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파랑입니다. 간밤에 또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다우 쪽은 좀 버텨줬는데 플러스 0.5%였는데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0.2 정도로 이제 강세 약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 노광 장비에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EUV와 DUV가 있는데, EUV는 이제 뭐 ASMR 같은 첨단 기술, 최신 공정용이고 더 정밀하고 장비가 매우 비싼데, DUV가 이제 이번에 중국 양산에 들어간 건데 구형 공정 중심이고, 근데 이것도 발전시키면 결국에 EUV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가장 높은 기술 장벽 중 하나로 평가받는 노광 장비, 반도체 웨이퍼에 둥그런 거에 미세 회로를 새기는 거죠, 빛으로. 그래서 이게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서방 진영에 좀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ASML이 8% 떨어졌고, 뭐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기억해 보시면 AI도 딥시크 나왔을 때 주요 AI 기업들 떨어졌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뜨겁게 따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 구조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는 좀 옥석가리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마냥 AI 묻었다고 올라가는 시대는 아니다. 이게 수익화 시점이 언제냐, 이어질 수 있느냐,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SK그룹과 5천억 달러 이상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오픈 AI 관련해서 프로젝트에도 2,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보증을 제공하겠다 해서 7,500억 달러. 7,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몰아주는 건데, 이게 사실 공급업체가 수요자한테 주고 이게 다시 엔비디아 GPU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돈이 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투자하거나 금융 지원을 주고 고객이 다시 사는, 이게 실제로 AI 매출이나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냐라는 게 논란이 재점화가 되면서, 이런 큰 두 가지 악재를 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AI 주식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확전이 되진 않았죠. 주말 동안 추가 공식은 없었고 대화가 재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 초반에 상승을 했고, 결국에 반도체가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가 강보합, 약보합 사이에서 혼조 마감한 것도 이제 미국 이란 간의 이 확전되지 않고 유가가 8% 가까이 급락하면서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협상 기대와 유가 급락이 시장을 지지했지만, 중국의 노광장비 국산화, 엔비디아 관련 순환금융 논란이 반도체 하락을 이끌면서 혼조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설렜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양자 섹터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주요 기업들이 10% 넘게 올랐는데, 이제 마감된 것만 보면 D-Wave가 20% 올라서 가장 많이 올라서 상승을 주도했고, 리게티, 아이온큐, ARQQ, 인플렉션 이런 애들이 한 9, 8%. 그래서 여기가 좀 대표적인 수혜주였고, 그 다음에 뭐 컨티뉴엄, IQM 이런 데는 강보합 수준으로 끝나는, 어쨌든 대부분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D-Wave가 AT&T,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죠. AT&T, 버라이존, T-모바일, 약간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처럼 미국의 3대 거대 통신사인데, 네트워크 운영 전반에 D-Wave 양자 컴퓨터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D-Wave 양자 컴퓨터가 현실 세계에 진짜 쓰이는구나. 양자 섹터 그러면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D-Wave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같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D-Wave 소식을 먼저 볼게요. 지금 AT&T는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D-Wave의 양자 어닐러라는, 이 양자 어닐러가 뭐냐면 이 게이트 방식의 뭐 아이온큐, 리게티, 구글, IBM 얘네들은 범용 계산기예요.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 근데 D-Wave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양자 어닐러는 뜨겁게 내려갔다 다시 식으면서 구조가 돌아오는 걸 활용해서 최적화 문제만 풀 수 있는 아날로그, 특정 문제만 풀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가 D-Wave도 이것만 해서 안 되겠다, 우리 게이트 모델도 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쪽 회사 하나를 인수해서 같이 하고 있죠. AT&T가 D-Wave 양자 어닐러를 써봤는데 쓸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이 1시간 걸렸는데 D-Wave 기술을 활용해서 15초 미만으로 단축을 했다라는 성과를 냈고, AT&T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 인공지능 특히 적극적으로 알아서
업무를 찾아서 처리하는 어젠틱 AI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양자 기술의 최적화를 합쳐서 이런 최적화가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뭐 네트워크 구축 계획, 트래픽 관리, 장애 감지 대응, 현장 기술자들을 어떻게 경로를 짜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D-Wave 너네 양자 원일러 써보니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니까 너네 게이트 모델 나오면 그것도 써볼게 라고 했다는 것도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결국에는 글로벌 대기업들 계속 써보고 있죠. 뭐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시놉시스, AT&T 등등. 그러니까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 국립연구소에서 써보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더 이제 B2B로 넘어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완전한 오류 보정이 되지 않더라도 오류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게 완전히 극복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라는 시연들이 나오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럼 우리 써볼까 하면서 가져가고 쓸만하네, 우리 양자 인재도 만들어보자, 인재를 육성해보자 하면서 양자 기업들 데리고 와서 뭐 교육도 받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올렸던 이 캐나다 광자 양자 컴퓨터 기업인 자나두 광자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는 증시에는 최초로 상장을 했는데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이 영상 꼭 보시면 좋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계에 오래 계셨던 박사님 출신이라서 일반적인 기업 경영자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유하시고 캐주얼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이분께 얻었던 대표적인 인사이트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자 컴퓨팅 산업은 어느 한 기업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근데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양자에 투자할 때 거시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오늘 내일 주가를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5년 뒤 2029년 30년 그 이후를 바라보고 투자해라. 자나두뿐만 아니라 다른 양자 컴퓨팅 기업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그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큰 흐름과 방향성을 제가 매일 체크하는데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흐름에 맞춰서 벤치마크라는 이제 월가에 어떻게 보면 1티어는 아니고 2티어 정도 되는데 중소형주들을 많이 다루죠. 여기서 이제 아이온큐 D-Wave 리게티에 대해 일제히 매수 의견을 주고 공통적인 의견 하나 냈는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온큐는 목표 주가 60불, D-Wave는 30불, 리게티는 아직은 목표 주가를 수정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양자 컴퓨팅 섹터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낙관적인데 특히 최근에 양자 기업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우위,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내결함성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적 정당성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한 곳이 독식하는 구조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는 뭐 자나두 CEO도 그랬지만 최소한 5년, 10년 안에는 누가 이길지 정확하게 보이진 쉽지 않다. 자나두 CEO도 그러셨지만 한 진영에 한두 개 정도만 살아남는 구도가 우선 되고 그 다음에 하나로 수렴하는 거는 먼 미래 얘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초전도체, 이온트랩, 양자 어닐링 등 서로 다른 방식이 존재하면서 기업마다 강점을 보이는 응용 분야와 상용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아직은 모른다. 그리고 광범위한 이 양자 우위가 산업 전반에 달성되기 전에는 어떤 기술에 누가 이길지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이 투자자들에게 좋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온트랩의 아이온큐, 초전도체 리게티, 양자 어닐링 중심의 D-Wave 모두 좋은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양자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면서 상용화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온큐라는 집중에 좀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누가 이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 또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더 큰 수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줄여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D-Wave가 뭐 최근에 무슨 상도 받고 하면서 상용화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 하는데 매출이 이번 2분기 매출이 한 400만 달러 수준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아이온큐 기대 매출은 6,540만 달러. 뭐 최근만 보면 2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상용화가 빠르다면서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냐, 그거를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글로벌 대기업들이 양자 기술에 관심이 있지만 파일럿 프로젝트나 제한적 적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여러 군데서 쓴다고 해도 이게 막 기업의 큰 매출로 인식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뭐 처리 시간 1시간에서 15초로 줄여도 그 효과 전체가 D-Wave에게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보통은 D-Wave 걸 쓴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사용료나 라이선스 뭐 요 정도만 받는 거지 우리 기업이 이만큼 가치를 얻었다고 너한테 다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지 더 많은 섹터에 더 많은 기업들, 특히 체급이 작은 기업들까지 보급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이온큐와 D-Wave가 좀 다른 점이 있죠. 아이온큐는 이제 자체 기술 개발, 양자 컴퓨터만 하다가 네트워킹, 이 광자 연결, 양자 메모리, 센싱, 제조 공급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D-Wave 계약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저는 아이온큐가 훨씬 더 큰 계약을 준비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제 그냥 추측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아마 국가 단위에서 양자 인프라나 대형 데이터 센터, 정부 국방 프로젝트, 양자 인터넷망 이런 거를 수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크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이 양자 인프라를 구축할 때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D-Wave는 아직은 최적화라는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아이온큐는 더 큰 시장을 더 크게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같이 뉴스가 한 달 이상 안 나오고 주가가 미끄러지는 거는 과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거를 준비하면서 실적 발표나 투자자의 날 이제 각각 8월, 9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보여줘야 이게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조용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기를 저는 추가 매수의 시기로 삼았던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D-Wave는 협소한 시장의 강자지만 아이온큐는 훨씬 더 시장에서 더 큰 걸 노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체급 자체도 이제 D-Wave는 한 분기 매출이 수백만 달러, 이쪽은 뭐 6천만, 7천만, 그래서 올해 2억 불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른 소식도 좀 보면은 미국이 양자 컴퓨터 부품까지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양자 허브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 중서부, 일레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여기에 5,500만 달러를 투입을 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을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양자 컴퓨터 전용 시설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 사이퀀텀과 IBM이 주 파트너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후속 민간 투자까지 3억 달러 이상 유치를 해서 중서부에 이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양자 허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 뭉쳐서 한번 이 시너지를 한번 내봐라. 그리고 생산, 공급망까지 가져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부품 형태로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온큐 역시 메릴랜드의 양자 수도 이니셔티브에 주 파트너로 참여를 해서 그쪽에 뭐 본사도 2배로 넓히고 그쪽엔 또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다르파 역시 이쪽에 허브 이 양자를 테스팅하는 퀀텀 벤치마킹 허브까지 구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메릴랜드에는 아이온큐가 핵심 참여자가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IQM 그리고 뭐 스타트업들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들 뭐 UMD, 알리스, NIST, 나사, 다르파 이런 데가 합류하고 있고 이 시카고 쪽으로는 사이퀀텀이 대표로 IBM, 인플렉션, 파스칼 이 지역별로 이런 허브가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허브별로도 또 경쟁을 하죠. 미국이 무서운 점은 중국처럼 국가 주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민간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해서 누가 더 큰 시장을 더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민간 경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양자에서도 그런 생태계 허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봤듯이 이런 뭐 글로벌 기업들이 양자 기업들 거 쓰면서 자기 업무에 활용해보고 인재 양성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뭐 제네시스 미션, AI의 양자 같이 쓰는 거 더 나아가서 군에 어떻게 하면은 양자를 쓸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지역별 허브, 양자 허브를 만들어서 경쟁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또 1, 2년 전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말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기업들까지도 관심을 갖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벤치마크가 했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양자가 낙관적이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누가 이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월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 산업이 더 이상 단순한 큐빗 경쟁에서 큐빗이 누가 더 많냐 이게 아니라 이제 제조 공급망 생산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역 허브 차원에서 기업 차원까지 그리고 다양한 진영들 각자 치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진짜 상용화 코앞에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완전히 상용화에 이르진 못했지만 뭐 한 3, 4년 뒤쯤에는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에 붙어서 쓰이게 될 거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고객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반복 매출로 이어지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곳이 각 진영의 승자, 이게 한 2030년 정도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 진영끼리 싸움이 돼서 누구 한두 개로 수렴할 거냐, 결국에 하나가 되겠죠. 반도체가 실리콘으로 수렴한 것처럼. 이 흐름을 잘 봐야 되고,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집중 공부해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 기업에 동시 투자하시거나 ETF나 뭐 엔비디아의 해지 방식으로 투자하셔도 되고, 각자 맞는 방식으로 스스로 공부하셔서 현명한 투자법을 구사하셔서 전제는 장기 적립식 투자가 돼야겠죠. 그랬을 때 이 정말 양자가 헛소리네 SF 영화네라고 했던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은 뭐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랐죠. 지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5년 뒤는 여기서 또 저는 10배 이상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견디고 버티려면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리스크 관리까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 성장주 투자가 어려운 거고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양자라는 건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투자자인 내가 잘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 채널을 보실 때는 양자 아이온큐 좋으니 이거 사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투자자는 마인드를 잡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장기 투자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를 지난 5년간 보여드렸고 앞으로 5년도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날마다 발전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얘기들은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스스로 고민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